분명히 모두가 좋다고 해서 똑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몇 달 뒤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환하게 웃으며 수익을 인증하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파란색 손실만 가득해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 말입니다. 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자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곤 하며 정보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시장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핑계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이고도 차가운 진실이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말에 공개된 국내 증권 플랫폼의 실제 매매 데이터 요약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투자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안도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같은 종목을 들고서도 평균을 훨씬 밑도는 뼈아픈 손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익을 낸 사람들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높은 정점에서 예술적으로 팔아치운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매우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기에 똑같은 종목과 정보를 쥐고도 이토록 처참하게 성적표가 갈리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당신이 선택한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투자를 망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된 뇌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혹시나 사라질까 두려워 얼른 팔아버리고 싶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 팔지 못하고 버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패턴이 당신의 소중한 계좌를 시퍼렇게 물들이는 진정한 주범이며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은 9번의 작은 수익을 챙기다가 단 한 번의 큰 손실로 모든 것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진 투자의 제1원죄라고 불리는 현상이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기제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를 망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을 마주할 시간이며 그 첫 번째 이름은 바로 모든 판단을 왜곡시키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본능입니다. 첫째는 이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는 매우 강력한 본능적 반응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행복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느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투자를 통해 얻는 정서적 만족감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타격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불균형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모든 투자 결정을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기분 좋은 빨간 불이 들어오고 수익률이 5%만 찍혀도 혹시나 다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는 않으신가요? 일단 수익을 확정짓고 보자는 조바심이 생겨나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이익을 실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계좌에 파란 불이 켜지고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찍혔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지금 손절하는 순간 진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고통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더 큰 하락장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실패의 굴레이며 이익은 짧게 끊어먹고 손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상승 추세인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고 하락 추세인 주식은 빠르게 정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정확히 그 반대로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두 번째 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 효과라고 불리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 쓰지도 않으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이나 오래된 옷가지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하고 낡은 머그컵일 뿐이지만 내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소유 효과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과 비합리적인 애착은 주식시장이라는 냉정한 숫자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주식의 내재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 전에는 수많은 종목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종목은 내 분신이 되고 비합리적인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와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쳐도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탈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시장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안에 쥐고 있는 주식을 놓지 못해 기회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이라면 소유 효과는 내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 때문에 눈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은 현대사회의 투자자들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정보의 과잉이 낳은 괴물, 바로 분석 마비라는 상태입니다. 과거처럼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시장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뒤바꿀지 예측하는 수많은 보고서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잡한 금리 정책의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정보만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손실 회피 편향과 내 주식에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 그리고 정보 과잉이 낳은 분석 마비가 당신의 계좌를 망칩니다. 이 세 가지 심리 기제가 바로 당신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본능의 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가 이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굳게 믿고 있는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과연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름만 좋은 간판을 붙여놓고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 믿는 자동 성공 공식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기 투자의 함정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와 대책 없는 장기 방치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한번 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영원히 우량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시장은 언제나 냉혹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이스트먼 코닥을 기억하신다면 우량주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일시적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코닥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라는 이름 아래 무작정 묻어두기만 했다면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신의 자산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 투자 전략 자체가 환상이라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전략은 역사적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된 훌륭한 방법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겪는 장기 방치의 비극이며 기업의 가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그 주식을 샀던 본질적인 이유와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냉철하게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이 생략된 장기 투자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는 막연한 기도가 되기 쉽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가치 투자, 즉 나만이 알고 있는 저평가된 진주 같은 주식을 찾겠다는 신화이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가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보다 먼저 보석을 찾아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기관들은 수많은 전문 분석가와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최첨단 정보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총을 든 개인과 전투부대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가치 투자 전략 자체가 허구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를 통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진짜 함정은 가치 투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영웅, 서사형 가치 투자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 홀로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보석을 단독으로 찾아내어 시장을 멋지게 이기겠다는 서사는 영화 같지만 현실적인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보의 격차와 심리적 한계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근거 없는 확신과 주식에 대한 애착만 남고 처음에 세운 원칙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주식 투자를 미인 대회에 비유한 그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들이 가장 예쁘다고 선택할 것 같은 사람을 맞춰야 합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누가 가장 매력적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는 내 주관적인 취향을 배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저평가된 보석처럼 보여도 시장의 다른 수많은 참여자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로 오르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는 진정한 힘은 기업의 실제 가치 그 자체보다도 시장의 다수 참여자가 합의하고 인정하는 가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목표는 숨겨진 종목을 발굴하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인정하며 돈을 쏟아붓는 흐름을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인공지능 반도체와 성장 서사가 강한 섹터들이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이나 국가별로 예외는 있겠지만 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성장성이 분명한 주도 섹터로 쏠리는 현상은 매우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도주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금이 어디로 강력하게 몰리는지를 읽고 그 구간에서 비중을 기민하게 조절하는 감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계 연구를 보면 일정한 가치 지표와 분산 투자를 결합한 전략이 오랜 기간 시장을 상회한 사례도 있지만 이를 개인이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장기나 가치라는 이름표 자체가 아니라 그 원칙을 어떻게 설계하고 중간에 찾아오는 거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작정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결국 방치가 될 위험이 크고 나 홀로 주장하는 가치 투자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기회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급등하는 주도주에 용기 있게 올라탔다가 내가 사는 순간이 꼭대기여서 그대로 물려버리면 어떡하느냐는 현실적인 공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복잡한 예측을 과감히 버리고 철저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추적 손절매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주고 손실을 제한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도 도구인 추적 손절매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을 억지로 예측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오는데, 내가 주도주에 올라탄 바로 그 순간이 역사적 최고점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들린 예측 능력이 아니라 내 자산을 자동으로 지켜주는 방어장치인 추적 손절매라는 시스템입니다. 추적 손절매라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알고 보면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험난한 산을 등산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안전 요원이 여러분의 높이에 맞춰 안전 그물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더라도 바로 직전에 도달했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살짝 아래에 처진 그물 덕분에 당신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적 손절매가 바로 이 안전 그물과 똑같은 역할을 하며 주가가 오르는 만큼 매도 기준선도 그림자처럼 따라 올라가며 수익을 보존해 줍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현재 10,000원짜리 주식을 샀고 고점 대비 10% 하락 시 매도를 설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주가가 11,000원으로 오르면 우리의 자동 매도 기준선은 초기 설정보다 높아진 9,900원으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1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안전 그물인 매도 기준선은 13,500원이라는 높은 지점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면서 매도 기준선이 가격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당신의 수익을 지킵니다. 그러다 주가가 15,000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여 14,000원이나 13,600원이 되어도 시스템은 아직 매도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가가 13,500원을 건드리는 순간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즉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0,000원에 사서 13,500원에 팔아 35%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인간의 심리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최고점인 15,000원에 정확히 팔지는 못했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정석적인 투자를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 완벽히 수행한 것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수익이 조금만 나도 팔고 싶어 하던 본능을 이겨내고 추세가 꺾일 때까지 수익을 끝까지 추격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고점 대비 10%라는 규칙을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마다 성격, 즉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반드시 먼저 파악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에 너무 빡빡한 손절 라인을 걸어두면 상승 추세 중 발생하는 건강한 조정 구간에서 너무 쉽게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에 너무 넓은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하락 추세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팔게 되어 손실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평균적인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손절 라인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평균 실제 범위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 각 종목의 고유한 변동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하는데, 추적 손절매는 예측을 줄이고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횡보장이나 노이즈가 심한 구간에서는 작은 출렁임에도 잦은 손절이 발생해 수익률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추적 손절매는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만능 장치라기보다 변동성과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조정하고 점검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제한하는 강력한 매도의 무기를 장착했다면 이제는 투자의 본질적인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매도 원칙이 있어도 애초에 너무 많은 돈을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 투자자들은 무엇을 살까보다 먼저 결정한다는 것, 즉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비중 조절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게 보호할 최후의 방어선인 포지션 사이징, 즉 투자 비중 조절의 비밀입니다. 혹시 몰빵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빠지는 위험한 덫입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는 행위는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파산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라 부릅니다. 프로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경우 나는 얼마를 잃을까를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포지션 사이징이며 이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기반입니다. 트레이딩과 리스크 관리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실전적인 규칙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퍼센트 규칙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거래로 내가 가진 총 투자 자본의 2% 이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이라는 수치가 업계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며 전략의 성격과 자본 규모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한 번의 거래로 인해 내 계좌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비중을 제한한다는 철저한 원칙입니다. 이 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그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총 투자금이 현재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 규칙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할 최대 손실액은 20만 원입니다. 어떤 유망한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이 20만 원이라는 손실 금액을 초과해서 잃지 않도록 미리 매수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유망해 보이는 A라는 주식을 발견했고 이전 시간에 배운 원칙에 따라 매수가 대비 10% 하락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주식을 과연 얼마만큼 사야 할까요? 많은 분이 1천만 원 전부를 사거나 최소한 500만 원은 사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한 이 퍼센트 규칙에 따르면 정답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며 훨씬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500만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실액은 50만 원이 되며 이는 총 자본의 5%를 잃는 셈입니다. 즉, 이 퍼센트 규칙을 어기게 된 것이며 단 한 번의 거래로 계좌의 예상보다 큰 구멍이 뚫리게 되어 심리적인 타격을 입고 복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사야 할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수하기로 한 최대 손실액 20만 원을 우리가 설정한 손절 비율인 10%로 나눕니다. 20만 원 나누기 0.1의 결과는 바로 200만 원입니다. 놀랍게도 1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거래에서는 최대 200만 원어치만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법이며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 계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는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수학의 영역이며 연속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의 거래에 자본의 20%를 거는 무모한 투자를 한다면 운이 나빠서 연속으로 5번만 실패해도 전 재산을 잃고 퇴출당합니다. 하지만 2%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5번 연속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총 자본의 약 10% 정도만 잃게 되어 다음 기회를 노릴 여유가 생깁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이후에 찾아올 단 몇 번의 성공적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으며 장기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즉, 포지션 사이징은 단순히 한 번의 대박을 터뜨리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위대한 생존의 기술인 셈입니다. 연속된 실패는 실력 있는 투자자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실패가 내 계좌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방어막을 칩니다. 결국 투자는 확률 게임이며 아무리 뛰어난 고수라도 100% 승리할 수는 없기에 이길 때 얼마를 버느냐보다 졌을 때 얼마를 덜 잃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거대한 부를 쌓는 부자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파산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추적 손절매와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철저한 포지션, 사이징 원칙입니다. 이론은 이토록 완벽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내 소중한 돈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이 모든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손절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수십 번씩 망설여지는 공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원칙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진화해온 본성이기에 우리의 약한 의지를 탓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감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의 힘을 빌리는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예 감정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방법. 바로 당신의 원칙을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이 대신 싸우게 만드는 자동 주문 기능입니다. 증권사마다 스톱로스나 자동 손절 주문 혹은 트레일링 스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핵심 원리는 당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여러분은 시스템에 두 가지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두는데, 첫째는 내 매수가에서 특정 비율 하락 시 즉시 매도하라는 절대 방어선입니다. 둘째는 주가의 고점 대비 일정 비율이 하락하면 즉시 매도하여 이익을 보존하라는 추적 손절매 주문을 미리 설정하여 시스템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설정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가 창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며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시스템이 알아서 이익 실현선을 높이며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당신이 망설이기 전에 시스템이 냉정하게 손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투자 철학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고통스러운 의지력 싸움을 냉철한 기술의 영역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은 인간처럼 탐욕을 느끼지도 않고 공포에 떨지도 않으며 그저 당신이 처음에 입력한 그 소중한 원칙과 코드를 기계적으로 묵묵히 실행할 뿐입니다. 마치 현대 여객기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서 조종사는 이륙과 착륙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고 순항 중 발생하는 변수는 기계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왜 사는지 결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실제 매매의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에 맡겨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의 자동 감시 주문 기능을 찾아보십시오. 그 버튼이 당신을 감정의 굴레에서 해방해줄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실행할 강력한 기술까지 손에 넣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대박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를 쌓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부자로 남는 길. 그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주식 노트입니다. 주식 노트는 단순히 매매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치열했던 심리적 전투 기록이자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설계도입니다. 내가 왜 이 종목에 진입했는지와 어떤 원칙으로 손절 라인을 정했는지, 그리고 결정의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복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발견하고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승리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주식 노트는 바로 그 쓰라린 실패를 가장 값진 자산으로 바꿔주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며 자신만의 과정을 묵묵히 쌓아가는 사람만이 변덕스러운 시장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부를 손에 켰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